안녕하십니까. 고덕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춥습니다. 삼성전자가 요즘 HBM 때문에 많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중국이 이제 HBM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HBM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때 양상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HBM 개발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미국 정부입니다. 이 바이든 정부가 1월 20일 날 트럼프한테 정권을 넘겨주는데 이 바이든 정부가 조만간 중국의 HBM, 이 반도체 규제를 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HBM 자체 생산을 AI 독립의 마지막 퍼즐로 이제 꼽고 지금 개발이 굉장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파운드리 1위 업체인 SMIC가 AI 반도체 어센드를 이거를 이제 그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칩인 H20이 뭔지 아시죠? 삼성전자가 지난 여름부터 HBM3를 엔비디아에 납품하는데 엔비디아는 삼성에서 만든 HBM3를 자기네 주력 상품에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수출용 저급한 H20에다 하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가 이 H20까지 이걸 막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자국에서 만든 AI 가속기와 AI 메모리를 확보를 하려고 지금 굉장히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HBM 독립을 위해서 CXMT 창신 메모리입니다. 창신 메모리에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것입니다. 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HBM 기술은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길게는 10년, 짧게는 8년 정도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기술력도 지금 뭐 길게 보면 2년, 짧게는 뭐 6개월 이렇게 보는데, 근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HBM 세계 점유율이 90%를 넘나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HBM이 지금 오늘 소식, 어제 오늘부터 계속 나오는 소식이 뭐냐면 내년에 그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 디램이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요. 중국이 또 어마어마한 레거시 디램을 쏟아 놓으니까요. 그래서 HBM은 메모리 반도체의 불확실을 속에서 우리 기업이 가장 믿을 만한 버팀목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이 그걸 이제 중국을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 미국이 HBM 중국 수출 규제를 공식화했습니다. 언제 발표하느냐 이것만 남았어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비상? 어떤 의미에서 비상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많이 못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의 매출이 65%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규제를 한다고 해서 뭐 SK 하이닉스, 삼성에서 크게 이렇게 그 타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반도체 자립 속내를 드러내는 중국에서 연내 2세대 HBM이죠. HBM2인가요? 그거를 이제 생산할 가능성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HBM에 대한 중국 규제를 공식화했습니다. 자, 이게 하여튼 미국은 중국을 두드려 패기를 어마하게 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앨런 S. 테베스 상무부 이제 산업부 차관이 지난 9월 달에 한미 경제 안보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중국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엔비디아의 최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GPU죠. 못 쓰게 해야 된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못 쓰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B20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저급한 건데, 그것조차도 못 쓰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세계에서 HBM을 만드는 세 곳 중 두 곳이 한국 기업, 삼성,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죠. 그 역량을 우리 동맹을 위해서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자, 이게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는 그 데이터 센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은 뭐 돈을 떠나서 엔비디아의 가속기를 하루라도 대량으로 확보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이 첨단 반도체가 결국은 첨단 미사일에 들어가는 거니까 미국은 이러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중국을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이 수출 규제를 또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벌써 눈치를 다 챘죠. 그러니까 HBM 개발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만큼 미국과 동맹국에만 판매해야 한다. 그래서 HBM은 미국하고 동맹국에만 팔아라. 근데 사실은 이 HBM을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엔비디아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미국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지금 내년에 되면 시장이 이제 좀 더 넓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냥 뭐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중국 판매 비중은 전체 HBM 시장의 10%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이 중국은 암 시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지금 확보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규제가 중국 HBM 자립을 부추길 수도 있어요. 자, 요 기사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중국은 HBM마저도 자급자족에 나섰습니다. 한국에 미칠 영향 많습니다. 많지만은 또 우리가 이건 뭐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또 대비를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은 중국이 AI 독립의 마지막 퍼즐인 HBM의 투자 속도를 얘기했습니다. 중국 최대 D램 업체인 창신메모리 CXMT죠.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고 이게 아마 생산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CXMT가 생산한 D램을 HBM으로 패키징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패키징 목표 물량은 한 달에 3만 개. 한 달에 3만 개니까 아직까지 이게 많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HBM을 만드는 그 캐파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셔야죠. 삼성전자가 대략 월 17만 장이에요. 그 다음에 SK가 이제 10만 장이 돼 내년에 14만 장이 될 거고요. 마이크론이 지금 2만 장 수준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3만 개 정도로 지금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거를 단순히 그 장수로 봐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수율이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 SK 하이닉스는 뭐 수율이 70%를 넘어서 80%대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고 삼성은 지금 오리무중이에요. 지금 정확히 이제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은 지금 한 50% 정도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이야 뭐 당연히 첨단 장비도 없고 첨단 D램도 못 만드니까 HBM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아마 수율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난 8월에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CXMT가 HBM2 생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디지타임스, 대만의 디지타임스도 CXMT가 HBM2 생산 단계에 사실상 진입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 전까지는 26년쯤에 그 HBM을 생산하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보도가 나와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 26년이 아니라 벌써 올해 이 생산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생산이 성공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아직까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시도를 했다는 거는 틀림없는 얘기죠. 틀림했습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CXMT가 최근 베이징과 허페이에 대규모 반도체 공사를 증설하고 있어요. 이 증설한 목적이 뭐냐? HBM 생산을 위한 그 장비를 반입을 했어요. 장비 반입.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D램에서부터 그 다음에 본딩 장비라든가 패키징 장비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제가 여러 번 방송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SK 하이닉스는 1B로 지금 HBM을 만드는데 1A, 1B를 하려면은 네덜란드의 ASML에서 만든 EUV가 필요한 거죠. 근데 EUV가 중국에 하나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몰래 밀수를 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공식적으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핀핏 공정으로 DDR5나 이런 걸 만들어서 HBM을 만든다?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겠죠. 이게 잘 안 나올 거예요. 이게 HBM2가 이런 게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어떤 나라예요? 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우리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두 달 걸릴 이런 일들을 중국인 인해 전술로 많은 사람을 주 52시간 이런 것들 없잖아요. 그냥 인력을 갈아 넣으니까 그냥 빨리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생산을 성공을 했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생산을 했다 그러면 쟤네들은 그거를 계속 무한 반복해서 수율을 올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일들을 하겠죠. 그런데 이를 위한 반도체 장비 수출 허가까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그 대중국 그 규제가 꽤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지만은 이 장비 업체들이, 글로벌 장비 업체들이 사실 많은 그 매출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일으키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또다시 반도체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HBM의 타임라인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2013년에 SK 하이닉스가 HBM 1세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2015년에 2세대를 만들죠. 그리고 이제 2019년에 SK 하이닉스가 HBM3 이 3세대를 했죠. 2019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는 이때 HBM 연구팀을 축소, 해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때가 뼈 아픈 거죠. 이때 HBM 연구팀을 뭐 축소 내지는 해체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이 삼성전자에 있던 많은 연구원들이 SK 하이닉스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SK 하이닉스가 HBM을 잘 할 수 있게 된 것이 공교롭게도 2019년에 김기남 부회장이 HBM 연구팀을 축소 내지는 아마 폐지를 하면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또 기록에 보면 2020년에 삼성전자도 HBM2E를 개발을 했어요. 자, 한번 보시자고요. 삼성전자가 HBM에서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점유율로 보면 대략 한 40%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SK가 한 50%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매출에서 영업이익에서 보면은 압도적으로 SK 하이닉스가 높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삼성전자의 HBM의 대부분의 매출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HBM2E하고 HBM3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에서 점유율을 한 40% 정도를 가져가니까 엄하게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시장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HBM3E란 말이에요. 여기인데 이게 지금 8단위 시장이 이제 그 대부분을 점유를 하고 있고 이 HBM3E 12단위 지금 4분기부터 생산에 들어갔거든요. 이 12단위. 그러니까 시장에선 글로벌 HBM 시장에선 요 두 가지가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삼성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싸움이죠. 요 두 개의 싸움인데 당연히 이게 판정승이죠. 판정승이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40%를 하고 삼성은 22%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은 많이 하는데 매출은 많이 높은데 영업이익은 삼성전자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3년, 24년이 중요한 거죠. 24년에 지금 HBM3E 8단은 벌써 공급을 했고 12단도 곧 들어가요.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8단에 대한 HBM3 콜 통과 소식이 없어요. 11월 달이 될 걸로 알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어요.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4분기에는 될까요? 이제 한 달 열흘 남았습니다. 그리고 12단은 올해 불가능해요. 내년 상반기에나 아마 그 소식이 들려올 거죠. 이 타이라인 속에서 중국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바이든 정부가 조만간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 발전을 막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을 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몇 주 안에 뉴욕 타임스나 여러 이제 보도를 보면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몇 주 이내에 첨단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 관련된 대중국 제재 조치를 발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HBM을 잘 만들려면 D램에서부터 되니까 D램에서부터 규제를 하면서 HBM에 관계된 모든 걸 다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를 판매하거나 또 제조사에 대한 장비 공급을 제한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트럼프 정부에서 더욱 강화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중국 때리기는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나야 될 건가? 이것도 과제인 거죠. 그래서 중국 메모리 제조사들은 공급 과잉을 유도했어요. 뭐냐면 뭐 DDR3라든가 DDR4라든가 LPDDR4라든가 이런 걸 그냥 중국 정부의 중앙정부의 많은 보조금을 받아서 공급 과잉을 유도했어요.
그냥 치킨 게임 하듯이 삼성이든 SK 하이닉스든 마이크론이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한번 패고 싶었던 거죠. 공급 과잉을 유도했어요. 그리고 HBM 개발을 추진해온 만큼 미국이 이런 제재의 움직임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사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는 이미 시작됐고 더 센 규제가 이루어질 건데 우리 이제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또 이런 기사가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이거 벌써 상반기에 나온 기사인데요. 중국의 HBM 생산을 막아라. 미 동맹국 규제 확대를 하고 요구를 하고 한국 장비업체도 수출을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래서 HBM을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DC 본더예요. DC 본더. 그래서 이거를 열압착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도 다 알고 있겠죠. 지금 HBM을 해서 칩을 본딩을 해야 되는데 NCF 방식보다는 우리 한미 반도체의 MR-MOF 방식이 좋으니까 한미 반도체의 본도를 수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중국은 중고 장비를 많이 쓰는데 한미 반도체의 MR-MOF 방식의 그 장비가 SK 하이닉스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고 제가 얼마 전에 또 기사를 보니까 지금 한 2년 정도 썼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에 그 입고됐던 MR-MOF의 그 TC 본더를 오버홀을 한 거예요. 오버홀이라는 게 뭐냐면 싹 뜯어가지고 성능이 떨어진 부분, 좀 마모가 된 부분 이런 거를 부품을 교체하거나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오버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서 한미 반도체를 신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에서는 Applied Materials, 요거 AMAT가 Applied Materials가 우리 고덕 신도시의 상가를 굉장히 거의 한 80% 정도를 임대해서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램 리서치는 이미 주차 타요에 들어와 있고 KLA,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우리 여기 고덕에도 있죠. 최근에 또 용인에 또 자리를 잡고 네덜란드 ASML, 이것도 지금 고덕에 그 사무실이 있죠. 여기에서 고객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업체들한테 니네 중국 업체하고 중국 고객사에 관련 정보를 다 내놔라. 시한은 언제까지나 12월 2일, 며칠 안 남았죠? 그러니까 고객사별로 매출이라든가 추다 계획들이나 다 받아보고 미국 정부에서는 이거는 맞고 이거는 맞고 이거 하지 말라 이런 소리를 할 그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임기 끝나는 1월 20일 이전에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확정해서 속도를 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톤을 이어받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대중국 제재 조치는 바이든 정부하고 비슷해? 아니에요. 더 크게 아마 강화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화웨이라든가, 그래 트럼프 일기 때 화웨이를 그냥 박살을 내버렸죠. 그래서 화웨이가 그냥 통신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앞서다가 지금 굉장히 그냥 스몰 마켓으로 줄어들었죠. SMIC라든가 또 뭐 반도체 설계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거나 어떤 금융 조제를 규제를 하거나 어떻게 해서 사실상 미국 기업하고 거래를 못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도이치방크도 말하기를 미국 정부가 중국 D램 업체인 창신 메모리를 블랙리스트에 새로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CXMT, 이게 창신 메모리입니다. DDR4는 우리가 경쟁력이 없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지난 3분기에 재고가 어느 정도인가 한 33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도 이렇게 DDR4라든가 심지어 DDR3까지도 아마 재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재고 처리를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DDR5라든가 LPDDR5X라든가 HBM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재고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이 주가를 올리고 이렇게 하려면 주가를 이제 재고를 하려고 하면 재고를 많이 없애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HBM도 잘해야 되지만 재고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시장에서 HBM을 비롯한 첨단 메모리가 갈수록 중요한 기술로 부각되고 메모리 업체에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가장 핵심은 HBM입니다.
삼성처럼 그냥 박리담에 이런 게 아니고 적게 팔더라도 높은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로이터도 이제 CXMT 창신 메모리가 올 상반기부터 자체 HBM 생산을 시작하고, 근데 HBM2를 만들어 가지고는 활용도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걔네들이 HBM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것은 벌써 시기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DDR5 DRAM, 기업용 SSD, 고사양 메모리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력을 빠르게 따라잡으려고 한 거든. 이 기업용 SSD, 이거는 이 SSD를 대하거든요. 삼성전 이 SS,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진이 굉장히 박해요. 그리고 이익이 남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SSD라든가 TLC라든가 QLC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수익이 괜찮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중국이 그런데 아직 기술력이 따라오지 못해요. 그런 기술을 보호해야죠. 그걸 우리 힘으로는 힘들죠. 그런데 미국이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정부 지원을 받아 공격적으로, 중국 정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격적으로 생산 투자를 늘리고 물량을 갖다가 쎄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업황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에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은 시장을 좀 정상화하기 위해서 중국 업체들을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XMT를 포함한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규제 강화로 반도체 장비나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도 말하기를 CXMT의 생산 투자 확대에 따른 공급 과잉은 뭐 이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 이 메모리 반도체는 공급 과잉이 틀림없어요. 중국 업체는 중국의 정부의 보조를 받기 때문에 안 쓰러져요. 우리가 힘든 거죠. 그래서 메모리 업체의 전반에 먹구름을 끼우고 있어요. 이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아요. 삼성,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론이 있을 때는 서로 이 감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장의 물량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했었는데 중국 업체, 이 CXMT가 들어오면서 이 시장이 다 문란해져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규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라든가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걸 막아보겠다는 얘기죠. 하지만 서방 국가들의 규제 강화로 기술 개발이 어려워지며 한국과 미국 경쟁사들이 당분간 안심할 수 있게 됐다? 저는 이거는 이 월스트리트가 잘못 본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은 한국과 미국의 이제 경쟁사들이 짧은 기간 동안은 안심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중국 정부가 어마어마천문학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창신 메모리라든가 파운드리라든가 HBM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그냥 반도체 자급을 높여간다면은 이거 그냥 안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은 뭐 거의 사실인 것 같아요. 오피셜로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HBM2를 만든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뭐 품질이 어떠냐, 뭐 생산량이 어떠냐, 수무질이 어떠냐 이런 건 둘째, 셋째 문제라는 거예요. 중국이 HBM을 개발을 했다는 거, 생산을 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더 HBM에 더 투자를 해야 되고 더 많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오늘은 중국의 HBM 개발이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봤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